행렬. 영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 행렬. 뭐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거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그래서 행렬 안에 들어가는 놈들을 성분, 엔트리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 행렬이 뭔지부터 한번 배워봐야겠죠. 정의부터. 자, 행렬이란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괄호를 이용해서, 여기서 괄호는 소괄호를 의미해요. 너무 못 썼다. 묶어놓은 형, 묶은 것이라고 쓸게요. 요거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불러요. 와닿지 않죠? 이런 느낌이야. 1, 2, 3 A, B, C. 다 직사각형 모양 딱 맞죠? 개수가 딱 맞아야 돼, 이렇게. 이거 하나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 소괄호. 요게 행렬이에요. 괜찮을까? 그럼 내가 지금 행렬 안에는 1, 2, 3, A, B, C라는 이런 수나 문자를 집어넣어 놨잖아. 이걸 우리는 행렬의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놈들. 주황색으로 밑줄 친 놈들을 행렬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하는데, 저 행렬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뭘까? 이름이. 행은 뭐를 의미하지? 행? 이거 합성어야. 행이랑 열. 행이 뭐죠? 행이 뭐야? 행은 뭐 로우라고 해서, 이거는 뭐 몰라도 돼. 가로줄을 의미해요. 가로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요 첫 번째 가로줄을 1행이라고 불러요. 1행. 그럼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건 뭐겠어? 두 번째 줄은 2행이라고 부르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 다음 열이라는 거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건 영어 단어에서 종종 나올 거야. 그치? 로우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죠. 줄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한 줄, 두 줄. 됐죠? 얘는 당연히 세로선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세로선을 우리는 1열이라고 부르고, 얘를 2열이라고 부르고, 얘를 3열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지 모양 자체로.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요 행렬은, 이 전체가 행렬인데 행 몇 개? 행 2개. 13개 인 행렬 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맞잖아. 2줄짜리 그리고 3줄짜리. 행 2개, 13개인 행렬. 됐니?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줄글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고, 너무 쓰기도 귀찮고. 그치?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불러요. 2 곱하기 3 행렬. 자, 순서가 중요해. 당연히 이름 자체가 행렬이기 때문에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쓰는 거야. 3 곱하기 2를 쓰면 아예 내용이 바뀌어. 됐니? 그래서 원래는 뭐 대학이나 나중에 니네가 대학교 가서 아마 배우게 될 건데, 이공계열 가면 꼭 배우는 과목이야, 참고로. 2x3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x3 매트릭스. 이렇게. 2 곱하기 3.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나는 저렇게 하기 싫은데요? 하는 사람 있니? 그럼 이제 수학과를 가서 수학 박사 하신 다음에 3개에다 이의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다 약속이라는 소리야. 못 바꿔,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 2 곱하기 3행렬.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 by n 행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야. n 곱하기 n 행렬. 현수야, 이건 뭘 의미한다고 n 곱하기 n은? 결국엔? 행 몇 개? n개. 열은 n개. 자, 이런 말 들으면 항상 특이한 거는 우리가 뭐 했어? 특수한 건 또 이름 지어줘야지. 직각인 삼각형, 직각삼각형. 맞죠? 야, 직사각형이라며. 그럼 직사각형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이름 붙인 거 뭐 있니?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얘는 좀 성질이 특이해서 이름이 따로 불러주는 거. 무슨 사각형? 총사각형. 당연히 뭐도 있겠어. 정사각행렬이라는 게 있어. 직사각형 중에 특이한 거. 즉 어떤 거? n 곱하기 n 행렬. 야,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을 수 있잖아. 얘도 뭐 직사각형에 포함될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또 다르게 불러줘야지. 특이하게 불러줘야지. 특수한 놈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n차 정사각행렬이라 불러요. 자, 이게 한글로 써서 길어 보이는 거지. 영어로 쓰면 조금 더 짧아. n by n 매트릭스라고 말하는 것보다. 됐어요? 그래서 몇 차 정사각행렬 나오면 행의 개수도 n개, 열의 개수도 n개인 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니네가 가장 많이 보게 될 게 2x2 행렬이에요. 2x2 행렬. 2 곱하기 2차 정사각행렬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야, 참고로. 됐어? 그래서 행렬은 크게 지금 행렬의 모양에 대해서 우린 잠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 개수, 행 개수에 따라서.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어떤 거? 요 성분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 자, 매트릭스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연산, 복잡한 연산을, 엄청 긴 연산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누가? 컴퓨터가. 근데 우리는 컴퓨터라는 놈한테 항상 뭘 하지? 뭐 타이핑 치는 게 이런 게 다 뭐야? 명령하는 거야, 명령. 야, 나 이거 눌렀으니까 너 요 문자 모니터에 표기해. 이게 컴퓨터의 원리란 말이야. 됐어? 그럼 우리는 컴퓨터한테 매번 명령을 해야 돼. 다시. 자, 엄청나게 큰 행렬이 들어가 있어. 저거 한 번만 더 쓸게. 자, 엄청나게 크다고 가정해봐. 그럼 내가 이 행렬의 많은 성분들 중에서 갑자기 얘를 불러오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럼 컴퓨터한테 명령해야 돼. 야, 저기에 있는 놈 불러와 라고. 됐니? 그럼 여기에 있는 놈이라고 할 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 행 두 번째 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자리, 2열 성분이라고 불러. 그럼 2행 2열 성분 꺼내와 하면 B를 꺼내오는 거야. 이해가? 얘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면 이게 좀 복잡할 거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뭐 1행 3열 성분 뽑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 있는 문자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우리 행렬이라는 거는 보통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성분들을 소문자로 표기를 하는데, 자, 1행 3열 성분이잖아. 다 A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1행 3열 성분이라고 표기를 해요. 1행 3열 성분. 그러면 이 주황색은 뭐라고 쓰겠니? B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 2행 2열 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름을 붙여줄까요? 성분 표기. 성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2x3 할까요? 이것도 2x3지. 좋아하는 숫자 2개만 얘기해봐. 크지 않은 걸로. 3, 6 크지, 3, 4로 할게요. 자, 만약에 A라는 행렬이 3 곱하기 4 행렬이면 우리는 총 몇 칸이 있는 거지, 얘들아? 가로줄 3개, 세로줄 4개 있어야 되니까 12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성분을 다 이렇게 쓸 수 있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3행 4열. 이 각각의 어떤 값들이 들어갈 거라고. 그 조건은 따로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이제부터. 이게 각각 얼마가 될 거야, 숫자들이. 괜찮을까? 자, 이거 너무 어때? 너무 복잡해. 너무 길어, 그치? 그래서 얘를 좀 줄여서 표기를 해요. 다음처럼. A, I, J라고 써요. 소괄호 하나만 한 칸짜리로 쓰는 거야. 단, I에는 1부터 3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 그리고 J에는 1부터 4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짧게 표기를 합니다. 됐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귀찮으니까 이렇게도 표기한다고. 대학에서 좀 많이 써요, 이 표현. 근데 너희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럼 그걸 보고 행 3개, 14개라는 거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실게요. 네. 자, 한번 몇 개 개념 좀만 더 볼게요. 자, 아마 지난 시간에 요거는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은 행렬. 자, 서로 같은 행렬이라, 개념도 없어? 어딨어? 자, 서로 같은 행렬, 자,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돼. 항상 수학에서 새로운 걸 배우면 이 둘이 언제 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걸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은 두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성분들이 다 같아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요. 자, 모양이 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같은 꼴의 행렬이어야 돼요. 자, 꼴이라는 게 모양의 다른 말이잖아. 부채꼴, 활꼴 이런 말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같은 꼴의 행렬이어야 되고, 같은 꼴이라는 말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이 같다라는 말은 어떤 거겠어? 110, 110. 나 영상 안 켜고 지금까지 얘기했니, 얘들아, 혹시? 영상이 지금 켜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안 되는데? 다 네, 복습 나중에 보시면 이건 쉬우니까 다 할 수 있으리라 믿고.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 자, 곱셈을 하면 해야겠다. 문제 좀 많으니까. 곱셈을 좀 내용 정리 좀 합시다. 자, 행렬, 곱셈. 자, 얘는 좀 특이해요. 얘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현수야, 아까 덧셈 뺄셈의 전제 조건 뭐였지? 가능한 전제 조건? 뭐가 같다?
골 모양이 같다, 그치? 서로 같은 꼴인 행렬만 할 수 있었어. 근데 요 놈은 전제 조건이 자, 예를 들어 A 곱하기 B, 자, 곱하기 기호는 생략합니다. 요게 가능할 조건으로 이건 외워야 돼.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곱하기가 가능할 조건입니다, 얘들아.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거는 곱하기 방법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방법을 들으면 왜 같아야 되는지 알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곱하는 방법은 요게 성립이 되면 곱하는 방법은 앞행놈 앞행렬이라고 합시다. 앞행렬의 행과 뒤행렬의 열을 곱합니다. 요게 돼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행렬이 있겠죠? 곱하기 뒤에 행렬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앞에 행렬에 1행이 있으면, 요 1행의 통째로 1열과 곱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얘 가지고 또 뭐 할 수도 있어? 두 번째 열이랑 곱할 수도 있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성분이 3개가 있으면 얘들아, 얘한테도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각각 곱할 거야. 행렬의 곱셈의 정의가 그래. 됐니? 그래서 어때? 요 3개가 뭐지 얘들아? 요 3개가 뭐야? A의 앞에 놈의 열의 개수야. 열의 개수. 열의 개수. 그게 뭐랑 같다고? 뒤에 놈의 행의 개수랑 같은 거. 그래야만 곱하기가 가능해져요. 오케이? 원리는 이래. 일단은 말로만 먼저 설명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 자, A라는 행렬이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P 곱하기 Q 행렬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자, A 곱하기 B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안의 것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썼을 때. N이랑 P가 같아야 곱하기가 가능해. 순서대로 A 곱하기 B. 알겠어? 그런 다음에 하나 더 결과로 요 곱하기를 하고 난 결과가 M 곱하기 Q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골 때려. 이거 약간 문자로 쓰면 더 헷갈릴 거야, 이제.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얘들아? 괜찮아?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돼. 다시 A 곱하기 B를 하고 싶어. 그래서 A가 몇 곱하기 몇인지, B가 몇 곱하기 몇인지. 자, 행렬이라는 단어도 빼버립시다. A는 M 곱하기 N 행렬, B는 P 곱하기 Q 행렬. 요게 곱하기가 되려면 안의 것끼리 일단 같아야 돼. 같은 숫자여야 돼. 알겠어요? 그랬을 때 곱하기를 하고 나면 얘 곱하기 얘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모양이. 됐니? 일단 여기까지 적어놓고 우리는 앞으로 예시로 다 때릴 거야. 이거 문자로 A11, B11 써서 니네 곱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잖아. 그래서 숫자로 때릴 거니까 일단 요거 적고 예시도 더 적어 놓을 거야. 개념 노트에. 오늘 곱하기 기본만 합시다. 네, 봅시다. 한 5-6개 정도 같이 연습 좀 하면서 어떻게 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예시. 뭐 개념 노트에 필요하다 싶으면 쓰시면 돼요. 알겠지? 첫 번째 예시로. 네. 2, 3 곱하기 1, 2. 자, 요거 하래요. 어떻게 곱할 것 같아, 연수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못 곱하죠. 자, 항상 체크하는 거야. 얘는 몇 행 몇 열? 1행 2열짜리 행렬이야, 그치? 근데 얘도 1행 2열짜리 행렬이지? 그럼 어때? 가운데 있는 놈끼리 숫자가 같지 않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같아야 곱할 수 있어. 같지 않으면 못 곱하는 거야. 이건 곱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만약에 곱할 수 있게 바꾸려면 얘들아 2, 3이라는 행렬과 어때? 이 숫자 두 개 바뀌면 될 것 같아. 즉 2, 1로 바꿨으면 곱하기가 가능해질 거야, 이제부터. 어떻게 돼?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행 1열짜리 행렬이잖아. 맞니? 그럼 두 개가 같으니까 이제는 곱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결과는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1행렬이 나와야 돼. 1 곱하기 1행렬은 어렵지 않아. 그냥 한 칸짜리 행렬인 거야. 씁시다. 1 곱하기 1행렬이 나와야 되고 그 1 곱하기 1행렬은 그냥 괄호 안에 숫자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곱하자고?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놈은 첫 번째 놈이랑 곱하면 얼마? 2 곱하기 2는 4. 됐니?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3.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곱해서 더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각각의 성분을 2와 첫 번째 놈끼리 곱해서 4, 두 번째 놈끼리 곱해서 3, 그리고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행렬의 곱은 7 나와요. 7. 괄호 빼먹으면 안 돼. 괄호 7이라고 적으면 돼.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긴 거 한번 써보자. 자, 우리가 자주 보게 될 2차 정사각 행렬 가지고 한번 해볼게. 뭐 한 요 정도 계산해보자고 하자. 괜찮을까? 자, 이 행렬들은 2 곱하기 2 행렬이고 2 곱하기 2 행렬이므로 곱할 수 있죠. 똑같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그 결과도 2 곱하기 2 행렬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일단 칸은 만들어 놓자. 조금 길게 만들게. 여기다가 4개 들어갈 거야, 총.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겠니, 얘들아? 같아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내항이라고 부릅시다. 내항끼리 같아야만 곱하기가 가능하고 결과로는 외항끼리의 곱이 나오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좀 친숙한 표현이죠, 내항, 외항.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곱해봅시다. 색깔 다르게 갈 거야. 잘 봐, 잘 봐. 얘들아, 이거 몇 행이라고 부르니? 몇 행이야? 1행. 맞아? 1행 1열을 곱하는 거야. 알겠어? 앞에 놈의 1행과 뒤에 놈의 1열을 곱해. 됐니? 그게 뭘로 가냐면 1행 1열 성분이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거야, 여기. 앞에 놈의 1행과 뒤에 놈의 1열을 곱해서 1행 1열로 들어가는 거라고. 원리 알겠어? 그럼 얼마야? 곱하면 어떻게 곱한다고? 첫 번째 놈끼리 곱하시고 두 번째 놈끼리 곱하시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2. 그 애를 1행 1열에 써주는 거라고. 알겠죠? 자, 1행 2열 합시다. 그래서 어때? 노란색 1행 2열은 여기다 적어줄 거고 1행 2열 1, 1, 1이고 더하기 마일 마삼 3 얼마? 4가 되겠네. 4 써주시면 돼요.
규칙 알겠죠? 네. 이행일렬. 좀 빠르게 할까? 이행일렬은 여기다 써주겠죠? 그래서 2, 8, 10 적어주시면 되네. 마지막 이행, 이열. 1, 마6, 마5를 적어주시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원리 알겠니? 그냥 다 결론은 뭐야? 아, 귀찮아. 귀찮은 거 하나밖에 없어. 결론은. 그쵸? 그래서 연습이 좀 잘 되면 나중에는 외워서 할 거야. 2, 마4, 2, 마2, 뭐 1, 3, 4, 딱 보고 2, 8, 10, 1, 마6, 마5.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써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거 지우면 좀 그렇겠지? 연습 하나만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니네가 직접 한번 해보자. 이거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뭘로 할까?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자, 4번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일단 뭐부터? 꼴부터 찾는 거야, 얘들아. 얘는 3행 2열이고 얘는 2행 2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곱할 수 있고 그 결과는 3행 2열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부터 생각. 그래서 3행 2열짜리를 만드셨어야 돼요. 총 6칸짜리로. 밑줄은 원래 없는 거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알겠지? 자, 3, 2, 1, 3 얼마? 3, 6 더해서 9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면 돼요. 3, 2, 2, 4 6, 8, 14 알겠죠?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2행 1열 1, 3, 4 같은 파란색 합시다. 2행 2열 2, 4, 6 얘는 쉬웠네요. 마지막 3행 1열 2, 12, 14 3행 2열 4, 16, 20 자, 이렇게 나오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연습만 숙제 연습까지만 좀 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클리닉 합시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곱셈까지 했고요. 그쵸? 곱셈의 성질 몇 가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거듭제곱 좀 체크 좀 합시다. 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곱하기 배웠으니까 그 거듭제곱도 배우겠죠? 행렬의 거듭제곱. 자, 현수야, 요거 m개래. 그럼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겠니? A의 m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아, 그 특이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한 번 더 정의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A의 m제곱이라는 놈을 n제곱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mn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하나 더.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이랑 곱하면 그냥 A의 n 플러스 n제곱 똑같이 쓰시면 돼요. 행렬도. 단 나누기를 정의하진 않았죠, 우리가. 그치? 행렬의 나누기를 얘기하진 않았잖아. 나누기는 따로 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됐어? 이상한 느낌 안 들어? 안 드나? 자,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A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곱하고 싶은데 A가 만약에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생각해 보자. 오케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A도 똑같은 A니까 2 곱하기 3행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때? 우빈아, 이거 곱할 수 있어, 없어, 두 개? 곱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곱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요 안에 있는 요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만 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르잖아. 이건 못 곱해. 이해가요? 자, 모든 행렬이 다 저 거듭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행렬은 앞뒤의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그럴 때만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걸 뭐라 하죠?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정사각 행렬일 때만 다음처럼 거듭제곱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자, 두 번째. 우리 영행렬과의 곱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늘아, 영행렬이 뭐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영행렬? 모든 성분이 0. 그치? 모든 성분이 0인 놈이었어. 맞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요거 두 개 곱하면 뭐 될 것 같아, 얘들아? 영행렬 되겠지? 이거 5다. 알겠죠? 영행렬은 보통 알파벳 5로 써요. 크게. 큰 대문자.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겠니? 현수야? 영행렬이 되겠지, 영행렬. 0이라고 하면 안 돼. 영행렬이 되겠지, 그치? 됐어? 약간 0이라고 부르면 이런 느낌이야. 너 신현수인데 너 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안 돼. 자, 영행렬이 될 거야. 근데 놀랍게도 요 둘은 같지 않아요. 같은 0이 아니야. 뭔 소리야 이게. 같은 영행렬이 아니래. 자, 우리 행렬이 같으려면 어때야 된다고 했지? 행렬이 같으려면? 행렬이 같으려면?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 첫 번째 뭐가 같고?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성분들이 각각 다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근데 아주 만약에 A가 뭐면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또 해보자.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영행렬을 곱할 거면 얘들아, 요 영행렬이 어때야 돼? 3개니까 3줄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지. 근데 반대로 영행렬에다가 A를 곱할 거면 됐어? 얘는 어때? 2개여야 돼. 개수가 맞아야 곱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씁시다. 이해갈까? 그 다음 또 2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영행렬이라고 해서 항상 다 똑같은 영행렬이 아니야. 개수가 다를 거야. 행과 열의 개수가. 알겠죠? 그것 좀 조심히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제한되어 있다고 합시다. (2 곱하기 2 행렬) 됐죠? 자, 영행렬도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0, 4개. 됐어요? 이럴 때는 이런 게 가정되어 있어야만 둘 다 영행렬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자, 그 다음. 자, 너희한테 A, B가 모두 2차 정사각 행렬이야. 근데 요거 2개 곱했어. 그랬더니 영행렬 됐대. 다시 우리 원래 실수 범위에서 얘들아, A 곱하기 B가 0이야. 그럼 뭐라고 쓰지? 바로 나오지.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라고 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게 행렬에서도 똑같이 되냐가 질문이야, 지금. 다시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을 했더니 영행렬이 됐어. 그러면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냐? 될까 안 될까, 현수야?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아? 투표할까? 하늘아 어떻게 생각해? 뭔가 안 될 것 같아, 뉘앙스가?
우빈아, 5대 5야, 확률은. 돼? 슬프게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말이겠지. 다시 명제란 단어 뺄게. 다시 이 문장은 거짓인 거지. 수학적으로는 안 될 때가 있으면 우리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 이해가요? 그 안 될 때가 바로 뭐야? 발레가 되는 거지. 발레. 반대되는 예시. 들어봤죠? 발레? 오케이. 그럼 발레 한번 적어볼까? A가 안 될 때야. 1000. 괜찮지? 그 다음 B가 0001이라고 씁시다. 이거 둘 다 영행렬 아니다, 분명히. 0이 많긴 하지만 영행렬은 아니잖아, 그치? 됐어? 그럼 어때? 곱하면 0이야. 곱해도 0이고, 곱해도 0이고, 곱해도 0이야. 자, 두 개 곱하면 영행렬 됩니다. 오케이? 됐어? 하지만 각각은 영행렬이 아니죠. 그래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괜찮을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A에다가 B 더하기 C 행렬을 곱해서, 아니지, 미안해요. A 곱하기 B 행렬, A 곱하기 C가 있다고 해봅시다. 됐나요? 이런 거야, 지금. A, B는 A, C. 오케이.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A는 영행렬이 아니래. 숫자 A는 0이 아니래. 얘들아, 우리 0이 아니면 뭐 할 수 있었지? 등식의 성질? 양변에서 A를 나눠줘도 되는 거였지, 그치? 이거 양변에서 A 나눠주시면 뭐랑 뭐가 같다가 나오지? B랑 C는 같은 값이어야 돼? 라고 나올 거야. 맞을까? 그럼 행렬에서도 그게 성립하냐가 질문이야. A가 영행렬이 아니야. 그러면 B랑 C는 같냐?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 현수야,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도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거짓이겠지. 얘도 성립하지 않아요. A가 영행렬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영행렬이 아니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 B랑 C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방금 여기 썼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요놈의 발레도 A 똑같은 발레를 갖다 쓸게. A가 1000, B는 0001. 그럼 방금 봤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영행렬 된다, 이거. 맞죠? 근데 C를 0010. 자, 이렇게 갔다. 왜 자꾸 꺼지냐?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려면 행렬은 우리가 숫자, 실수 세계에서 했던 게 웬만하면 성립하지 않아. 곱하기에서.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매우 특이해. 알겠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갈까? 됐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쓰고 지울 거야, 이거. 자, 영행렬이라는 놈은 행렬의 덧셈에 더하기에, 이 표현은 어색할 거야. 항등원이라고 해요. 내가 항등원 얘기해 줬었니? 안 했지? 안 했죠? 항등원이라는 건 뭐냐면 더해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미 있어, 얘들아. 어떤 숫자가 있는데 니네 여기다 뭔가를 더할 거야. 나는 근데 그대로 3 나왔으면 좋겠어. 뭐 더해야 돼? 0 더해야 되지, 그치? 이런 게 항등원이야. 숫자 0이 사실 더하기의 항등원이에요. 괜찮을까? 자, 모든 연산에는 항등원이 있어. 곱하기도 있어. 야, 3에다가 내가 뭔가를 곱해서 3 나오고 싶거든? 우빈아, 뭐 넣어야 돼? 그치? 이거 다 아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곱하기의 항등원은 1이야. 괜찮을까? 원래 이건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어요. 지금은 빠지긴 했지만. 다시, 영행렬은 행렬의 덧셈의 항등원이야. 왜?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 더해봤자
아무것도 안 더해지니까 그냥 A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곱하기를 배웠으니까 곱하기의 항등원을 배울 차례겠지. 됐어? 쓰고 좀 더 쓸게요, 그러면. 공간이 애매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적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보자. 자, 방금 말했듯이 곱하기의 항등원인 놈을 배우는데, 물론 이제 항등원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행렬. 우린 대문자 2를 쓸 거야. 얘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위행렬. 요게 곱하기에서 1의 역할을 하는 놈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 2차 정사각행렬만 다룰게요. 단위행렬은 다음과 같이 대각 성분이 1인 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생긴 놈은 무조건 곱하기에도 어때? 자기 자신 나와, 무조건. 증명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행렬이 만약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생겼어. 자, 둘을 곱해보자. A, E.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연습합시다. A, B, C, D에 1, 0, 0, 1 곱할 거야. 됐지? 우빈아 어떻게 곱한다 했었지? 앞에 거 뭐랑 뒤에 거 뭐를 곱한다고? 행과 열을 곱한다 했었죠? 그래서 앞에 놈의 행, 뒤에 놈의 열을 쳐다보시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A 더하기 0. 됐죠? 또 행, 열. A랑 0 곱해서 0. B 곱하기 1은 B. 괜찮을까? 그 다음 또 C, D로도 C 더하기 0 되고 C, D, 0 더하기 D.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됐어? 자, 요 작업을 순서가 바뀌어도 성립합니다. 단위행렬을. 2 곱하기 A를 하셔도 똑같이 A가 나와요. 그래서 엄청 특이한 놈이야. 쌤 곱하기 1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지. 쌤이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얘들아. 뭐라고?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었어. 곱하기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알겠죠? 곱셈의 성질에서 이 둘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알겠어요? 근데 누구는 단위행렬을 곱할 때는 네,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그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 그 중에 하나인 거야. 되는 경우 중 하나.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단위행렬은 어떻다고? 뭔가를 여기다가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라며, 그치? 됐어?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나오겠어? 2 나와야 돼. 그렇잖아. 2에다가 단위행렬에 단위행렬 곱했으면 얘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단위행렬의 성질이 되겠죠? 2의 n제곱은 계속 2 나와요. 아무리 곱해봤자 곱하기 1만 계속 하는 역할이 되는 거야. 나중에 볼 때 이해가 가야 되니 얘는 곱하기 1의 역할을 하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위치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거듭 제곱해도 그냥 계속 자기 자신 나와. 일반적인 행렬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괜찮나? 됐어. 오늘 왜 이렇게 침울해? 안 나오는 날 나와서 그런 거야? 하나 괜찮아? 다른 너무 다현아 괜찮니? 오늘 표정 왜 이렇게 어두워? 좀 어려워서 그런가? 너무 생소해서? 괜찮으세요? 쉽지? 쉽다고 했다. 자, 그럼 여기에 조금만 살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요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쌤이. 그러면 얘들아, 행렬은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현수 이거 제곱하면 뭐지? A제곱 플러스 2AB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얘들아. 이거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치? 맞아?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 제곱이라는 건 뭐죠? A 더하기 B라는 것과 A 더하기 B라는 것을 곱하는 거지, 두 번. 됐어? 그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원래 요거는 뭐였지? A 곱하기 A 더하기 B. 요 A를 뒤에 있는 A 더하기 B에 곱해주고 플러스 뒤에 있는 B를 A 더하기 B랑 곱해주는 게 요거 묶은 게 저 위에 거잖아.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B라고 쓸 수 있겠다. 요거 풀면. 괜찮을까? 왜냐면 AA 곱하고 AB 곱하고. 근데 여기서 달라. 뭐가? BA를 곱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BA가 돼. 그리고 B제곱. 됐어? 다시 얘를 AB로 바꾸면 안 돼. 이 노란색을 AB로 바꿨을 때 이게 되는 거잖아. EAB. 근데 행렬은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거를 또 의미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얘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겠어? BC에 더하기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에 A를 곱한 거. 이 둘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치? 승은아, 왜 다르다고? 행렬의 곱은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BA라고 쓰셔야 되고요. CA라고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알겠죠? 순서 조심하자라는 거. 네, 요거까지 적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